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시장, 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장 모사지, 자,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인데, 참, 빨리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 1월 한 달 안에 무슨 1년짜리 농사가 다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장 모사지 힘차게 한번 달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 조금 날씨가 덜한 것 같더니 오늘 다시 추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시는 분들, 방금 뭐 알아서들 눌러주고 계십니다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지금 뭐 주제에서 나가듯이 코스닥 3000피를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코스피 3000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뭐 답안지도 제시를 해놨는데요. 가상자산과 2차전지 바이오가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미리 선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에서 뭐 관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투자 참고용이고 매매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님들의 판단에 달려있고 유리원 추천주랑 겹칠 수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주차로 접어듭니다. 제가 2주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사랑과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3주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기본 예의도 좀 있어야 되겠고 좋아요를 통해서 성원도 좀 필요하고, 자, 뚜렷한 목표 지향입니다.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단기 매매 성과도 올려야 되고 또 시장 내에서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코너 만들었고요. 자, 구간별로 한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니까 각각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질문은 많이 올려주시는 거 너무 환영하는데 종목에 대한 바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좀 어려운 거 아시죠? 감안하셔가지고 주관적인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자,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다우가 한 200여 포인트 빠진 대신에 기술주는 약간의 반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오늘 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원래 이렇게 갈 수 있었어 아닌가 싶은데 1440원대로 일단 마감이 됐다라는 거, 이게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480원대로 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짬짬이가 일어나면서 엔화가 강화가 되고 또 우리 원화도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 반면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출발시킨 그 항모전단이 인도양까지 이제 갔다 이래가지고 이란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난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뭐 이란하고 충돌하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대한 함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중동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인텔이 17%나 빠진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기준으로 0.46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플러스 한 15에서 20 정도 내외 코스피 플러스 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립니다.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강했던 또 약했던 섹터들,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또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너무 고마운데요. 솔직히 미국 시장 요새 보면은 맨날 히토류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니, 이게 지금 중국하고 싸움에서 미국이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 히토류다 보니까 히토류 쪽으로 완전히 매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종 오르고 내리는 거 제가 여러 날 지켜보고 매일 말씀드리는데 히토류는 맨날 그 상승 쪽으로
거의 한 열흘 중에 한 7, 8번은 상승하는 섹터로 나와 있으니 누적을 보면 히토류 쪽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뭐 히토류가 사실 마땅치는 않은데 뭐 생각나는 거 JS링크 정도? 그 정도 종목만 좀 생각이 나고요. 또 태양광하고 에너지, 뭐 보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셌고 M7도 비교적 강했다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양자가 약했어요. 그리고 로봇도 뭐 드론, 네, 우리 금요일날 빠졌던 애들하고 약간 비슷해. 예, 로봇주 안 좋았잖아요. 금요일날 엄청나게 음봉 길게 달고 끝난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뭐 인텔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요. 독보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인텔이 예전에는 그냥 뭐 노트북이든 PC든 전부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를 보면서 자랐지만 사실 지금 뭐 인텔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예전 같지도 않고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뭐 지금 숨을 쉬고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좀 위태위태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예.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7시 반쯤도 아니에요. 7시 한 20분쯤인가 예, 녹화해드렸던 그 NXT에서 강세 예상군에 대한 관점인데 전날 강했던 게 이제 한국단자, 뭐 CIS, 백산, 레이크머티, 뭐 D&D 파마인데 이 예상대로 역시 뭐 한국단자도 나름 5% 정도 상승이고 특히 이제 여기 그 전고체 배터리로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강했는데 NXT보다 훨씬 강하죠. 지금 NXT에서 한 3%에서 2% 정도급 상승이었는데 뭐 CIS는 지금 15%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NXT에서 강하게 끝났는데 뭐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를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좀 강하게 출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쪽에서는 역시 자사주 많은 기업, 상법 개정 임박이 초읽기에 다가서다 보니까 자사주 많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자사주 많은 지주사들, 그리고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증권주들은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강세 종목군들의 특징이 그 다음날 약세 출발해요. 왜냐하면 전날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30분 1시간은 살짝 마이너스 출발해. 근데 좀 지나면 또 강해져. 예, 이런 걸 계속 며칠이고 목도하게 되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증권주가 지금 뭐 갑자기 주말 사이 후졌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예. 전날부터 해서 지난주 뭐 내내 흐름 지금 증권주 대부분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침에는 이제 전날 많이 달렸어요. 양봉이 강했어요. 커요. 뭐 이거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포트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나도 로봇주라고, 예, 로봇주로 인해서 기대 수익이 좀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나왔고, 큐리오시스란 종목도 이게 상장된 지 오래 안 된 바이오 종목인데 뭐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한국단자는 요거는 제 생각에는 리포트 유출인 것 같아. 왜냐면 금요일날 시간에서 강했는데 이 녀석도 오늘 딱 로봇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근데 요새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린 유비쿼스나 슈프리마 보면은 다 로봇주라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장중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단자가 그 수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봇에 얘네들의 커넥터도 뭐 15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도 자칭 로봇주다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오늘 삼성 ENA 리포트가 한 10개쯤 나왔는데요. ENA도 실적이 워낙 좋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뭐 영웅문은 이미 출발해서 뭐 카카오페이 지난 금요일에 상대로 한 종목 벌써 10%대고 오늘 HLB가 되게 세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이 정도야 싶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스 호가 보시면 오늘 또 전고체로 붙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고체 관련주들 되게 센 것들이 꽤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HLB 기업은 뭐 때로다가 지금 또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전고체랑
또 가상자산 관련된 결제주들, 예,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NHN, KCP도 나름대로 시가는 착했는데 한 3-4% 올라왔죠. 뭐 이런 흐름들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 초반 지수를 좀 리딩하고 있는, 이따 본장 가서도 셀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리포트 관련주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로봇 수혜주가 됐다, 뭐 이렇게. 이건 사실 메이저 증권사 리포트는 아닌데 가끔 또 마이너에서도 이런 또 자극적인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예, 어쨌든 2차 전지랑 같이 엮여서 봤을 때 관심이 좀 갈 수 있다. 어쨌든 요새는 유행이 주가 올라가려면 그 제목에 로봇자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피지컬 AI라고 쓰던지 뭐 하나는 돼야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로봇에도 커넥터가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굳이 뭐 로봇 얘기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다 로봇을 기본으로 넣습니다. 예. 자, 로봇당 1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커넥터가 채택이 된다면서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 한국 단자의 커넥터도 같이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주가 없다? 예, 추천주가 왜 없어요? 뭐지, 제가 매일 추천주가 있는, 예, 그런 빵인가요? 그러진 않았는데, 예. 추천주가 저는, 예, 아까 7시 반 전에, 예,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수익 플러스랑 NXT 유망주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추천주죠. 예.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공개방에서 추천주, 뭐 아까 말씀드렸던 NHN, KCP 같은 거 이미 뭐 출발해서 올라갑니다만 오늘 수익 플러스 추천주가 NHN, KCP였어요. 네. 요거 아침에 좀 바로 공략하면 될 것 같다. 예. 요것도 말씀드렸고, 한국 단자도 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로봇치고는 이름 붙은 거 치고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문자가 안 온 거는, 네, 저는 다 보냈는데 왜 문자가 안 갔을까요? 예. 자, 문자가 오신 분들 한번, 네, 문자 왔다고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다 그냥 골고루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다 보내드린 건데 계속 문자가 안 온다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거든요. 뭐 스팸 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신 거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걸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문자가 안 왔어요? 잠깐만요. 참 이게 참 제가 이걸 까서 보여드릴 수 없고, 네, 전체 문자, 예, 다 7시 반에 나간 걸로 저한테는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안 온 사연은, 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저는 다 보냈는데 왜 안 갔을까에 대한 부분은 뭐 보낸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의 무슨, 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안타깝지만, 네, 왜 안 갔을까요, 진짜? 저도 맨날 궁금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문자가 안 온 분들은, 예, 환경콜센터에다가 문의하세요. 예, 제가 뭐 답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예. 문자가 안 왔는데 제가 안 보냈으면 이건 문제지만 7시 반에 제가 보냈는데 안 갔으면 뭐 보냈으나 왜 도달이 안 됐을까는 제가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왜 안 왔지? 제가 링크까지 다 해가지고 다 보내드렸는데,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왜 안 들어왔지 오늘? 예. 하여튼 저도 참 알 수가 없네요. 자, 지금 NHN, KCP 오늘 수익 플러스 추천주라고 해서, 예, 잘 녹화해가지고 링크 다 보내드렸는데, 예, 문자가 안 오셨다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요. 네, 임조아 대표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침에 저거 19,200원대 시작해가지고 한 900원 벌써 올랐는데요. 예. 자, 아침에 문자들 보신 분들이나 뭐 영상을 당일 링크 받아서 보신 분들에게는 뭐 참고가 되셨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문자가 안 왔다고 하시니 몇 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콜센터나 이런 쪽에다가 뭐 통신사와의 어떤 관계 상황에서 뭐 수신 거부 내지는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알아봐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오늘 또 그 ICTK라고 요게 이제 양자 내성암호 관련된 물리적 그 보안키 회사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양자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뭐 금요일날 이제 가상자산주 올라가면서 같이 좀 동반해서 오르는 모양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양자 컴퓨터가 너무 빨리 정상화가 돼가지고 상용화가 돼서 블록체인 암호 기술을 곧 깰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이 그 포럼에서 언급이 됐다고 하니까, 얘는 지금 양자컴 관련된 기술을 또 막는 양자 공격에 대해 내성을 갖게 만드는 알고리즘 보안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양자컴의 공격으로 자기네들의 이런 암호 체계가 무력화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 쪽, 그래야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지. 양자컴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 코인이 사실 보안이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다 털려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런 양자컴 뭐 기술, 양자 내성화 뭐 이런 것 쪽 관련주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ICTK도 한번 이따가, 얘는 9시 출발이니까 NST 종목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좀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전날 강했던 거 연속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인데, 오늘 뭐 스테이블 관련주들이나 STO 관련주들은 당연히 연속성이 좀 있죠. 카카오페이만 보더라도 금요일날 상한가에서 오늘 반상한가 나오고 있고, NHN KCP도 아까 시가가 의외로 착했는데 거기서 한 3-4% 이상 또 올라 있거든요. 뭐 네이버도 강세고, 뭐 LG CNS 같은 경우도 그것도 LG가 또 뭐 코인 관련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도 좀 강한 편이고, 이런 것들 보면 네, 스테이블 코인 쪽 관련해서는 흐름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코스피 5천 특유의 위원들이 디지털 자산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3천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후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 정부안, 여당안 이런 것들 확립되는 그런 뭐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은 네, 아유, 이게 참. 자, 문자 받으신 분, 그냥 1번만 눌러봐 주세요. 예. 받으신 분이 꽤 있을 거. 여기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받으신 분들 지금 의외로 많다. 한 대여섯 분은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문자 오늘 수익 플러스랑 NXT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 좀 1번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회원수랑 일치하는 건 아닌데, 받으신 분도 있고 지금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되게 좀 헷갈리네요, 보니까. 네.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대다수한테는 전달이 잘 된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그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왜 안 갔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죠. 예. 다 찍어서 일괄적으로 다 보냈으니까. 예, 이제 그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뭐 많이 받으신 걸로 확인은 된 것 같으니까. 자, 뭐 주도 섹터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단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붙인 것처럼 코스피 5천을 코스닥 3천을 어떻게 만들 건데,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15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거든요.
바이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뭐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상당히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알테오젠 때문에 동반해서 내려갔던 부분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고, 로봇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과열을 좀 시켜야 되는 타이밍으로 온 것 같아요. 금요일날 대음봉 나서 떨어진 애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뭐 그것들 사실 한꺼번에 다시 되쳐져서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될 만한 기술적인 모양들이 꽤 있어요. 로봇자 붙은 애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그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도 새롭게 로봇 준대 이렇게 주장 나오는 것들은 일부 매기가 있겠고, 특히 좀 수술 로봇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괜히 일반 이번에 뭐 그 아틀라스 때문에 와 이러고서 올랐던 많은 로봇주들은 좀 아무래도 금요일날 그 낙폭이 너무 심했어요. 바로 되쳐서 되반등 나오기에는 음봉이 너무 크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실려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현대차도 약간 이제 현대차 노조의 반발 이런 것들 뭐 재료로 해가지고 60만원 코앞에 두고 있다가 50만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겠죠. 그렇다고 뭐 차량 판매라든가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뭐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다시 60만원에 근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이에요. 자, 그리고 태양광 뭐 우주는 어쨌든 다음 달 초에 그 아르테미스 발사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가 50만원대 후반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로봇주랑 자율주행 이슈도 좀 같이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뭐 슈어소프트는 오늘까지 좀 보고서 결정하려고요. 전략은 뭐 물렸으나 손절을 쳐야 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 뭐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근데 칠만 하면 쳐야죠. 뭐 비전이 없어 보이면 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 더 재밌는 섹터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가서 뭐 손해를 만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더 유리해 보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이따 초반에 좀 형성되는 가격대나 이런 것들 움직임 좀 보고, 뭐 이 시간 안에서 뭔가 결정이 나면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증권주랑 지주회사군도 어쨌든 뭐 장이증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루 거래대금이 뭐 50조 60조 이러거든요. 증권주한테 뭐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또 지주회사군은 이제 상법 개정이 임박이기 때문에 자사주 많은 지주회사군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비중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이슈가 있다고 하고, 또 미국의 국방차관 방한 이슈가 있어서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 MRO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맞물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또 주말 사이에는 그 NDS라 그래서 미국의 국방 전략에 약간 수정 이슈가 나와서, 한마디로 우리나라한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안보는 니네들이 좀 많이 돈을 쓰든 뭘 하든 직접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주국방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전자권 가져오는 것도 아마 속도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거기 이제 국방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재래식 무기라든가 핵 그 전력이 분명히 이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일에도 이제 큰 위협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주한미군의 그 어떤 뭐 역할은 제한을 하고 한국이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번 주 전망 보면 이제 5천 시대인데, 저 어쨌든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수상의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잖아요. 5천이라는 거. 근데 이제 6천까지 또 7천까지 뭐 이렇게 목표치가 나옵니다만, 일단은 큰 고비 한번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전략이고, 또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 좀 아무래도 이격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좁혀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으로
옮겨가겠죠. 그런 시장들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자, 8시 55분인데 일단은 호가들 좀 보면서 가보죠. 네, 제약바이오 딴 호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HLB가 또 난리 난 거 보니까, 아니 HLB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 9%, 딴 HLB는 막 20%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좀 세게 올라가고, 전자권을 어떻게 갖고 오다니, 뭐 전자권 우리나라 쪽으로 반환하는 거 지금 미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잖아요. 뭐 어디 딴 세상에서 오셨나? 전자권을 어떻게 갖고 오다니요? 미국도 지금 꽤나 긍정적이에요. 넘겨준다고. 자, 네, 네, 지금 시장 보니까 예상 지수는 코스닥이 9포인트,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 나오네요. 삼성전자가 1%고 플러스인데도 대형주들 글쎄 호가가 지금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반반이니까 보합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 플러스인데 하이닉스 1% 그거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50만원 약간 깨지는 수준으로 일단 예상가가 나오니까, 네, 일단 우리 3강 코스피 회사 중에 전자는 뭐 HBM4 이제 양산해가지고 엔비디아 공급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데 거기서 이제 순서가 약간 뺏긴 것 같은 하이닉스가 오히려 약간 약세고, 현대차는 뭐 자동차 잘 팔렸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현대차 노조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틀라스가 제대로 깔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라고 봐야겠죠. 겸사겸사하니까 한 20만원대에서 60만원 근처까지 오니까 이제 조정은 필요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악재성 얘기들이 나온 것들을 부각시켜야 뭐 조정의 어떤 빌미나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을 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답답해요? 답답한 사람이 많다고요? 저요? 저 때문에? 설마 그건 아니겠죠? 자, 지금 시장은 이제 출발하기가 1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가 약간 플러스로 나오더라도 지금 예상 지수 보세요. 코스닥이 10포인트, 코스피는 뭐 달랑 보합 정도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계속 확대 재해석이 됐던 이슈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제가 주제로 오늘 만들었지만 코스닥 3000이라는 기치를 올리는데 더 집중을 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가상자산 쪽, 또 바이오, 또 비중이 큰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흐름을 뭐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에코프로 시리즈들은 뭐 한 2%급이고, 근데 아까 뭐 CIS라든가 전일 대체거래소 강세 종목들은 뭐 두 자릿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 종목들이 의외로 NXT 종목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다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요이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NHN KCP 정도는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고 카카오페이도 세고 쿠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지금 막 출발선에서 달리기 10초 전이에요. 어떻게든 아침에는 좀 불을 뿜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금요일날 살펴보니까 뭐 사모펀드라든가 이 기관 쪽에서 약간 배팅이 들어오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이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이 오늘 어쨌든 출발은 훨씬 강하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출발했습니다. 자, 시장 이제 마치 무슨 경마장에서 그 말들 출발하고 나서 초반에는 경마장 아나운서처럼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죠? 경마장 아나운서처럼 말씀드려볼까요? 자,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1.6%, 1.7%까지. 오늘 HBM 뭐 4에 대한 양상과 공급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0% 올렸다며요. 예. 그러니 삼성전자가 떼돈을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상황이죠 지금.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뭐 가상자산 관련주들, 강세군들 많죠. 네. 카카오페이는 출발하고 더 세졌네요. 그리고 NHN KCP 호가가 더 올라버렸어. 그리고 더즌, 쿠콘, 약간 결제회사 또는 뭐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약간 섞여 있고요. 예. 자, 하여튼 전날 금요일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아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NHN 11%까지 올라가네. 방금 제가 여러분들 문자 하나 딱 그래갖고 오늘 수익 플러스 관심주가 NH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침에 19,200원이었는데 벌써 1,200~1,300원 올라버렸습니다. 예. 아침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세게 좀 올라버린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가장 대장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은 조금 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강세기도 했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직 정확히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한다 지금 얘기는 많죠. 뭐 진짜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매물 받고 나서 낙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움직이면서 좀 시장,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약하게 출발했는데, 그죠? 근데 세게 돌았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무려 17, 아니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절대 지수가 똑같아. 그 정도로 지금 흐름들이 웃깁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이차전지랑 바이오 계열, 뭐 오늘 HLB가 되게 센 것도 힘이 될 거고, 다날 같은 거, 그 결제주 쪽에서 상한가 제일 빨리 갔던 애잖아요. 출발 딱 하자마자 지금 두 자릿수 그냥 슉 하고 올라갔고, 그 대신 휴림 로봇 같은 거는 견디지 못하죠. 지금 아침에 뭐 조회는 엄청 나오지만 무벡스도 금요일 아침에 NXT에서 초반에 되게 강했다가 20% 이상 빠지면서 끝났고, 뉴로메카도 지금 10%대 하락이에요 벌써. 로봇주들 지금 많이 올랐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입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뛰쳐나온 돈들이 지금 바이오랑 가상자산 쪽, 뭐 2차전지, 전고체 이런 쪽으로 붙었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다날도 11%급. ICK는 출발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양자주가 미국에서 약해갖고 제가 이건 플러스에 쫓아갈 이유는 없고, 마이너스 한 3~4% 개별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모가 안 간다 쪽은 아니고, 좀 조정, 약간 이제 미국장에서는 약했다. 근데 다보스 포럼에서 의외로 양자모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날 때 안 사면 언제 사, 이런 생각도 좀. 뭐 증권주도 비슷해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금요일날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17%쯤 올랐으니까 4~5% 빠지는데 얘가 그러면 뭐 이슈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겠죠. 5%급이면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만약 없다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절대지수 상으로도 그렇고 코스닥이 훨씬 유리하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의 대형주군들 흐름들이 꽤나 이제 쾌활하죠. 특히 이제 바이오 계열도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 헥토파이낸셜 이런 거 뭐 17% 올라가요 지금. 다날도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가상자산 쪽, 뭐 코인 관련된 흐름들이 어찌됐든 초반에는 강세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여럿 있고요. 뭐 바이오는 오늘 뭐 알테오제는 그냥 중심 잡아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시세는 뭐 ABL 바이오 5%, 아까 HLB 계열이 뭐 7, 8%, 10%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한 5% 올랐네요. 예. 굉장히 그 바이오 계열도 셉니다, 나름대로. 근데 휴림 로봇 보세요. 마이너스 17%. 예, 뉴로메카 그 뭐 삼성 계열이라고 굳이 해가지고 한 두세 배 갑자기 올리더니 오늘 20% 마이너스. 아이고, 예. 이렇게 또 힘들게 갑니다. 예. 아이고, 시세가 잘 변동이 없네. 삼천당은 오늘은 뭐 강보합 정도 흐름이네요. 예. 강보합 흐름이고, 일단은 아까 제가 수술 로봇은 리브스메드, 예,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 요거, 수술 로봇 쪽, 그러니까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수술 로봇은, 네, 개 중에 나요. 예. 지금 리브스메드가 55,000원 약간 넘지 못하고 주춤됐었는데, 야, 오늘 70,000원까지 나오면서 뭐 다른 로봇과는 좀 차원이 다른 접근, 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다른데 확실히. 예. 오, BL팜텍 이거 지난 금요일에도 이거 빠른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오늘도 그냥 거래 별로 안 되고 상한가 찍어버렸네요. 예. 굉장히 또 세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은 와, 뉴로메카 뭐 밀리니까 25% 마이너스예요. 현대 무벡스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7%. 하이닉스가 3%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에 HBM4의 주도권을 삼성한테 뺏긴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난감함이겠죠. 예.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더 빠집니다. 예. 근데 물론 뭐 덩치 차이가 이제 삼성전자가 더 훨씬 크니까 똑같은 비율로 빠지게 되면 뭐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예. 하이닉스 2% 빠진 거랑 삼성전자가 2% 올라간 거랑 뭐 셈법을 해보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똑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절대값이 크니까 시장에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한 1년여,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지켜왔던 이제 선두 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는 이제 두려움. 이게 이번 29일날 삼성전자 확정치 실적 나오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발표되는데 연간 실적은 어떻게든 비슷비슷합니다. 45조 그 내외일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근데 작년 실적은 결국은 이제 엇비슷했어. 이게 1, 2분기는 훨씬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3, 4분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더 우위를 보이면서 하이닉스 1, 2분기 때 이제 벌어졌던 그 차이를 많이 극복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진검승부는 이제 올해 실적인데 뭐 일부 NH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무려 170조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하이닉스는 지금 뭐 최대로 봐도 한 140조 이러니까 사실 원래 컨센서스는 작년 가을 겨울 무렵에 양쪽 다 한 8, 90조였다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는 시간은 거의 2배. 근데 오늘 공교롭게 그 낸드 플래시를 뭐, 예, 100% 인상한다 이렇게 고객사에 통보했다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보면 그냥 야, 삼성전자는 그냥 작년도 언제쯤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한 2배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좀 많은 영업이익의 개선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라는 건 그런 거겠죠. 야, 이거 진짜 가격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만 되면 그냥 논한다고가 아닌가, 논한다. 예, 한마디로 논한다.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 기대값들이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웃긴다. 이거 저가주들이 그 1,000원 안 되는 애들이 날아가네요. 보니까. 예, UDM텍이라고 이것도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센데 지니틱스라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28%. 그러니까 뭐 1,000원 안 되는 동전주들 또 전성시대인데요. 약간 흐름이. 그리고 한농화성 또 지난주에 한번 상쳤었죠. 네, 오늘 16% 올라서 전고체 배터리 요런 쪽에 대한 관점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예. 이런 것들 위주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네, 코스닥이 그냥 1,000을 넘었죠. 네, 1,010까지 그냥 대번에 상승을 해버렸는데 3,000 가려면 아직도 3배 올라야 되니까 와 리브스매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른 로봇주들이 다 안 되니까 유독 좀 로봇에서 살아있는 리브스매드의 그 흐름이 몰리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는 로봇 여기에 한번 실어보자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지 강하게 돌았네요. 그리고 아니 아침에 조금 왜 빠졌어 했던 우리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지금 편입을 해놓고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녀석도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그래도 돌아서 다행입니다. 자,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움에서는 어쨌든 전자가 똑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하면 또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로 돌았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플러스 한 30 정도까지 대번에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신고가죠. 새롭게 올라가는. 지금 지난번 금요일날 고가가 5,020이었는데요. 방금 그 정도쯤 근접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굉장히 세게 지금 흐름들이 잡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코스닥도 질세라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뭐 바이오 계열도 그렇고 전고체 어쨌든 뭐 코스닥 150 기준으로 제일 비중이 큰 섹터가 3강을 보면 코스닥은 바이오가 제일 크고 코스닥 150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IT 소부장 그 다음으로 2차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에코프로비엠도 아까 로봇주라고 굳이 우긴다는 리포트 방금 2%였는데도 6%대로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면서 또 2차전지 쪽 분위기를 또 화끈하게, 그러다 보니까 CIS가 15%에서 지금 22%대로 원래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달리는 쪽에 완전히 그 채찍질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거의 하한가 직전 수준까지 밀려 있고요. 한농화성 17%. 약간 2차전지나 전고체가 좀 강하니까 이제 금요일날 상해에 이어서 오늘 10%급 나왔던 건 이제 벌써 하루 이틀 만에 40%급 올라갔잖아요.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코인 쪽에서 약간 좀 이탈이 나와서 전고체로 붙는 모습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리포트 발이 좀 있는데요. 아침에는 별로 안 움직이더니 뭐 로봇이다 이렇게 어쨌든 제목을 붙여갖고 요새는 하여튼 되게 웃겨요. 로봇이라고 나 피지컬 AI 관련주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눈 질끈 감고 올려줘. 자, 아침에 삼성 ENA 리포트도 한 10개쯤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것도 10% 올랐어요. 상당히 세게 올랐네요. 오늘 유독 그 FM 가이드 보니까 삼성 ENA 리포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기업에서 IR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 찬양 일색이에요. 그러더니 11%급, 에코프로도 한 7%급까지 상승력을 더 태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한 860분까지 오셨는데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1000명 돌파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게 목표인데, 자, 여러분들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는 8시 반 10시까지 그 오늘장 모사지 사이트 한번 좀 알려주셔가지고 한 번 더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장중 최고
1000명 찍는 그날을 이번 주 안에 한번 같이 좀 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번 찍는 게 대단한 거야 이건 아니죠. 계속 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아까 우리 뭐 사실 이 방에는 뭐 일반 우리 회원을 꿈꾸는 분, 예비 회원님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저의 또 소중한 회원님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똑같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받았지만 오늘 안 받은 분들도 조금 평소보단 여러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참 보내드린다고 다 보내드리는데 왜 도달을 안 하는 건지 참 저도 속상함이 아주 큰데요. 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제가 2번 3번 보낼 수는 없고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한 번 보내면 안 갔다가 2번째 보내면 도달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계열이 이게 그겁니다. 코스피가 5천을 보내야 되는데 3천 정도 넘은 6월달 시점에서 늘 논의가 있었던 거죠. 아니 뭘 가지고 5천을 만들 거냐. 결국은 그때 6월달 넘을 때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맨날 딴 거 다 가는데 삼성전자 6만원에서 왜 안 움직이냐면서 뭐 지수가 2천에서 3천이 됐는데 그러면서 울고불고하고 뭐 96,000원대 물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참 이상합니다. 우리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리면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그렇게 잘 써줘요.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그림도 막 보여주고, 그냥 결국 그러더니 7월 8월부터 포텐셜이 터져가지고 막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급상승 나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논의가 많이 나왔던 게 코스피 5천을 가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돼 이거였는데, 결론은 걔네들이 결국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거죠. 뭐 끝판에 4,800에서 5천 보내는 거야 뭐 현대차 역할도 꽤 있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역할 한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코스닥도 지금 3천을 보낸다고 막 무지막지하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3천이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3천의 의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3천을 주장할 수밖에 없느냐. 속도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느려. 아주 환장했어요. 자, 지금 업종 그래프 보시는데 연 그래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보기도 전에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코스닥이라고 하는 거 아주 예전부터 거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우리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밀레니엄 버그래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벤처기업 활성화 이러면서 뭐 여러분들 이제 추억 속의 종목이지만 새로운 기술 같은 거, 그때 막 3,000원짜리가 30만원 가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최고치가 2925예요. 2925. 2900. 무려 그때 99년도 2000년도 넘어갈 때 지수가 코스닥이 지금 믿기시지도 않겠지만 그때가 2900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3000 넘기자는 얘기예요. 사상 최대 수치를 한번 넘겨보자 이래갖고 뭐 2000 잡으면 그때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으로 잡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3000을 넘기자 이제 이런 기치를 올린 거고, 근데 이게 지금 1000인데 3000이 되려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그 군들에 대한 뭐 큰 이제 비전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뭐.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막 몇 배 사이 뭐 1년 사이에 D램 가격을 뭐 7, 8배 올린 끝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게 누가 봐도 뻔하니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인 코스닥엔 없지요 사실.
뭐 가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뭐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런 효과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퀀텀 점프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코스닥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급이 없잖아요. 뭐 1년 사이에 4배쯤 실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뭐 작은 회사가 50억 벌다가 200억 버는 것도 아니고 40조 벌다가 뭐 120조, 150조 번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십시일반 코스닥에서 영향을 주면서 올리려면 반대로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2차 전지랑 또 반도체 일부 섹터 그리고 가장 코스피 150 구성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이쪽이 안 가면 어떻게 코스닥을 올려요? 반대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에이벨바이오가 오늘 뭐 굳이 저는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12% 올라가고 리가캠이 지금 8% 그냥 올라가요. 3천당 아침에 거의 보합이었는데 지금 5% 또 올라가거든요. 예. 땅을 칠 일이죠.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걸 31만원대인가 사가지고 예. 만원인가 먹고 팔았더니 한 6만원이 올라버렸으니 예. 제 별명이 하나 또 공고하게 예.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예. 에이벨바이오 신고가 아닌가요? 22만원대면 신고가 난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뭐 알테오제는 일단 뭐 그래도 반등인데 얘는 또 어차피 코스피로 가기로 결정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지금 악재로서 영향을 최근에 준 게 좀 마음은 아픈데 이게 사실 논외죠, 논외. 예, 코스닥 지수랑은 이제 결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아, 근데 의외로 오늘 펄어비스가 11% 올라가네요. 제가 레인보우도 한 7% 올랐는데 야 이건 다른 로봇주들 힘든 반면에 예, 오히려 안 가고 이랬던 레인보우가 오늘 7% 올라가지고 야 로봇이 죽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살아는 있다. 예, 그 제일 현재 뭐 현대차가 이제 로봇주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로봇주 지금 대장은 레인보우잖아요. 근데 레인보우가 지금 7% 올랐으니까 로봇이 다 죽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또 순서가 어떻게 대장주 중심 가장 시가총액 높은 종목 아니 뭐 반대로 말하면 뭐 지금 그동안 급등했더라도 한 2, 3천억짜리들도 있는데 얘가 지금 올라가면 10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조쯤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애들이 올라가야 그 지수 덩치가 금방금방 올라간다라는 그런 거겠죠. 지금 짜잘한 거 수십 개가 붙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큰 애들이 항상 무게중심 잡고서 올라가면 쉽잖아요. 지금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데 이게 뭐 에코프로도 8%, 에코프로 5%, 에이벨바이오 무려 13%, 뭐 펩트론이 4%, 레인보우가 8.5%. 이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4, 5%는 기본에다가 펄어비스, 메지온 같은 거 10%도 넘게 올라갑니다. 클래시스 하나 마이너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30개 안에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나 있는데 이거는 코스피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좋거든요. 일단 하이닉스 마이너스죠. 현대차 마이너스죠. 현대중공업 마이너스죠. 뭐 10권 안에서도 거의 반반에다가 마이너스 종목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랑은 좀 대비가 되죠. 거의 전 종목 코스닥의 상위 종목 30개가 뭐 클래시스 하나 빼고 다 플러스입니다. 이 정도니까 지수가 폭발력을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 지금 뭐 증권주나 이런 것들 마이너스가 좀 제법 있지만 이따 오후 되는 몰라요 또. 예. 거래대금 저렇게 폭발하고 신용융자 꽉꽉 들여 차가지고 사고 있다고 하면 증권주 실적 뭐 보나마나 진짜 땅짓고에 훔치기 아니겠어요? 그런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레인보우가 올라가니까 이게 와 거의 하한가 뭐 20% 이렇게 빠졌던 휴림로봇도 하락을 한 반쯤 줄였고 뉴로메카도 방금 28%였는데 그나마 21%로 좀 줄었네요. 현대 무벡스는 무려 한 8%쯤 빠지던 게 지금 거의 1% 마이너스 이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로봇 대장주가 제일 세니까 막
뭐 거품 이제 빠진다 이래가지고 빠졌던 애들이 또 그나마 좀.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은 어차피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지금 레인보우가 단독으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애들은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척 아니면 낙폭이 줄어드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봐도 금요일날 저 대음봉을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까지는 최고의 로봇주들이었다는 거 맞죠. 근데 지난주 한 목요일서부터 이제 균열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 또 오늘까지는 편치 않은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올라가는 거에 지금 레인보우가 10% 올라가죠. 이거는 그냥 삼성이에요. 삼성이라는 의미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애들이 다 삼성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삼성하고 연관이 있는 거 찾으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메스 같은 거가 좀 제가 봐서는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레인보우랑 좀 연관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웬만큼 요새 급등했던 그 로봇주들은 뭐 지금 레인보우가 올라가니까 로봇주가 다시 돌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과열 해소를 위한 시간은 어차피 필요한데 뭐 레인보우가 오히려 좀 앞장서서 뭐 로봇의 중심은 잡아도 얘네들 낙폭이라고 하는 게 과히 그렇게 구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레인보우가 올라가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안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중엔 조금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품은 좀 꺼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로봇주들이 뭐 조금 올랐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시메스 같은 건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고점도 이미 얘는 한 5일 전, 6일 전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48,000원 갔다가 지금 한 만원 정도 또 조정도 나온 상황이라 약간 선조정이 좀 들어갔던 로봇주들하고 약간 교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다 이런 게 저는 수솔 로봇 쪽이라고 보이는데, 오늘 리브스메드 상승과 함께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아직 코스피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알테오젠 3%도 어쨌든 뭐 바이오에는 뭐 힘이 실리는 거죠. 자, 코스피는 지수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의 3강 체제입니다. 가상자산, 또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3강 체제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그 정도 흐름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은 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뭐 올려가지고 감사를 표시를 하시든, 아니면 뭐 잘못됐어요, 뭐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거 막 울부짖이 얘기를 하셔도 제가 답을 드리기가 지금 애매해요. 뭐 사실 저희 이제 끝나면 한 10시 10분에 또 우리 회원님들 방을 따로 만들어서 같이 여기 계셨던 거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럴 때 중심으로 제가 회원들과 소통하고 매매하는 것도 위주로야 이제 뭐 가감없이 얘기를 드리지만, 여기 이제 공개방에서 굳이 뭐 매매 내역이나 이런 것들 밝히면서까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조용하게 드시고, 조용하게 또 안 되는 거였으면 또 물러나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휴림 로봇도 낙폭은 엄청나게 줄었고, 레인보우가 뭐 11%까지 올라가니까요. 유일 로보틱스 약간 이제 덜 올랐던 거지. SK 쪽 유일 로보틱스 상대적으로 안 갔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오히려 약간 개탄 기분이에요. 뉴로메카가 지금 쉽게 돌진 않죠. 저거 20% 빠졌는데, 금요일날 대음봉 났던 거를 참 이겨내기가 웬만해서는, 뭐 진짜 저런 거죠. 뉴로메카 삼성해성이 인수하기로 했대, 뭐 이런 정도 이슈 안 나오면은 뉴로메카 쉽게 돌겠습니까? 저 시세 내고 나서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올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리브스 매드는 뭐 지금 20%대 큰 상승으로다가 지금 로봇 조안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네요. 뭐 물론 이제 덩치야 뭐 레인보우가 앞서가는데, 리브스 매드가 상승률로 봐서는 지금 로봇 쪽에서는 탑 클래스입니다. 왓담이 세다. 왓담이 세. 네. 슈어는 약간 고민이네요. 네. 아까 9,000원 깨졌을 때는 팔까 막 이랬는데 또 오히려 양복 났어? 플러스 났어? 예. 이러니까 또 못 팔겠고, 에이, 10,000원까진 개겨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게 계속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한번 또 견디고 나면 또 좋은 때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요새 특기가 팔면 날라가라서, 야, 이게 이래서 더 쉽게 못 팔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가 올 수도 있어요. 제 주식 좀 팔아주세요. 샀다가. 예. 날라가는 걸 지금 하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최근에 보여드리는 게 3,000원당 제약이죠. 예. 이거 팔면 날라가요. 뭐, 아지넥스텍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10,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팔았더니 17,000원 돼버리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너무 잘 팔아드려. 네. 잘 팔고 나서 날아가는 것들 그냥 제가 점지해드린다. 여러분들이 이제 꾀를 내셔가지고 이 코너 오셔갖고 제가 뭐 파는지 이것만 지금 째려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용하세요. 그것도 엄청나게 베네핏이 있는 대응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게 지금 뭐 우스갯소리 같아도, 아니 저도 먹고 파는데 거기서 날아가는 것들이 더 생긴다라는 거, 제가 생각한 그 비율이나 목표가 이상으로 가는 애들이었는데 제가 일찍 하차를 한 것 뿐이니까, 제가 매매를 했던 그 시점 자체가 뭐 제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매수 찬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부재중전화 이거 뻔한데, 예. 문자 안 왔어요 뭐 그거 아니야? 예. 문자 안 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확인이 안 오셨으니까 안 오셨다고 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스팸 문자일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뭐가 통신사 입장에서 뭐 단체로만 날라오는 걸 한꺼번에 거부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예. 이거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은 왔는데 왜 오늘은 안 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난감하죠. 예. 똑같이 보냈는데 왜 가구 안 가구가 이게 어떻게 엇갈리는 거냐. 예. 에코프로 BM도 9%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와우, 왔다미. 예. 자, 시장은 어쨌든 지금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이, 지금 지수 보세요. 예, 코스피는 단순 지수로 7포인트인데 코스닥은 지금 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딱 지금도 맞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는 코스피는 5,000을 보내놨으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얘기한 게 아니라, 특이 자체 목표를 바꿔야 돼요. 뭐 K7,000 이렇게 바꾸든가 뭘 해야지, K5,000 특이라고 계속 걸어놓고 있으면 K5,000이 목표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잘 가겠습니까? 안 가지. K5,000이라며 목표가. 그렇게 국회에서 특이를 걸어놓고 거기까지 온 것도 기적적인데, 그거 이상으로 특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5,000 이상으로 잘 가겠냐고요. 안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치를 코스닥 3,000으로 내걸었으니 이제 코스닥이 더 응답을 해야 될 때고, 오늘 뭐 보이지 않게 그런 효과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랑 뭐 지금 바이오 계열 쪽에서 엄청나게 상승률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가만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댓글이 지금 멈춰 있는 건가요? 왜 한 번 하고 나서 한참 조용해? 예, 왜 조용하세요? 예. 자, 어쨌든 뭔가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좀 질문 좀 올려주시고, 이따가 제가 9시
이게 시간이 또 1시간 후딱 지났죠. 8시 반에 우리 시작하고 나서 그냥 뭐 몇 마디 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방금 시메스 4%에 말씀드렸는데 그새 6% 올랐네. 예, 10% 그냥 올라버렸어요. 레인보우랑 연관성 있는 기업 굳이 찾자고 하면 시메스다. 예,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올랐습니다. 참 애들 반응 빠릅니다. 근데 레인보우가 지금 12%까지 올라가는데 그동안 좀 안 갔던 로봇주예요.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 27% 올라서 상당히 강하고, 리브스메드 수술로봇 20% 굉장히 강하게 지금 흐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그래도 근본이 실적이 있는 애라서 그래도 마이너스 깊게 좀 났다가,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날 많이 빠졌습니다. 얘도 많이 빠졌어요. 현대무벡스가 이게 뭐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빠진 게 맞는데, 그래도 기본이 있다 보니까 이게 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루 만에 많이 빠졌잖아요. 34,000원. 그러니까 고점에서 갑자기 30%가 빠졌거든요. 고점 생각해보면 현대무벡스가 5만원 찍고 나서 3만원 초반까지 빠졌던 거니까 거의 뭐 고점에서 40%좀 조정받았다 이런 거니까, 일단 기간은 제가 봐서 해소가 좀 필요한데, 적어도 폭으로 보면 사실 고점에서 40% 빠졌다 그러면 또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 단계 너무 빠졌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말이 없냐면서 제가 얘기 드렸더니 딱 좋아요 한 분 올려주셨는데, 저의 지금 뭐 멘트에 여러분들께서 좀 경청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청산유수를 얘기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해석을 하고 있구나. 자, 레인보우가 15% 올라갑니다. 야, 근데 제가 이거 지금이나마 이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그 외국 자료인데 제가 주말에 본 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뭐 휴머노이드라고 꼭 얘기할 건 아닌데 로봇의 그 밸류 체인을 얘기하는 그 외국 자료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본 거 중에 로봇 이제 체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이제 각 뭐 그 미드 스트림, 뭐 다운 스트림 이래가지고 분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일본, 미국, 뭐 중국 기업들이 그 각 부품이라든가 요런 거 차원에서 막 여기에는 이게 뭐 탑 클래스다 이래가지고 등장을 하는 그런 밸류 체인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딱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삼성전자고 하나가 하이닉스예요. 그거는 로봇의 뇌 쪽을 담당하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이름이 올라간 거고요. 또 하나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게 오늘 빛을 발한 거 아닌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제가 봐서 레인보우가 갑자기, 근데 그 레인보우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올해가 레인보우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레인보우가 오늘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뭐 그야말로 이제 삼성에서 결국은 밀어주는 기업이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기대감이 큰 건 맞는데, 이제 이미 덩치로서는 뭐 웬만큼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인데도, 근데도 레인보우가 오늘 결국 이렇게 올라갔으면 10조 넘긴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시메스도 만만치 않죠. 시메스도 이거 그리고 삼천장도 7%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지금 33포인트 코스닥에 올랐는데, 이 정도면 이거 코스피가 웬만큼 오를 때 지수 아니에요? 코스닥이 3%씩 올라가는 일이 사실 요새 그렇게 좀 뭐 있었다고 보기엔 좀 드문 일인데, 그걸 해냅니다 지금. 코스닥이 30포인트씩 올라. 이러면 여러분 지금 2000포인트 올라야 되는데 3000까지 가려면, 시작은 어쨌든 공고하게 시작을 했네요. 아주 단단하게. 휴림 로봇도 5% 플러스 났어. 지금 뉴로메카는
야, 유엘로보틱스 상 뚫었고요. 뉴로메카는 이제 한가 근처에서 한 10% 올라왔고, 휴림로봇이 극적으로 플러스까지. 예. 근데 이따가 웬만큼 오르고 나면 사실 다시 마이너스 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 어려움을 뚫고 올라오네요. 근데 약간 로봇주 하여튼 금요일날 음봉 세게 난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계속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났어. 이게 뭐야? 갑자기 마이너스가 났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빠지는 게 거의 한 2배급이라 그런가? 예. 그리고 현대차도 좀 빠지고. 야, 이게 돈이 그냥 코스닥으로 몰려간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양 시장의 그 흐름 자체에 대한 관점이 보면은, 뭐 수급도 보세요. 제가 지금 보면은 수급 자체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아, 근데 코스닥은 700억 사요. 기관도 똑같아. 1000억 팔고 4000억을 샀어, 무려. 기관이 코스닥을. 근데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은 또 코스피를 샀어요. 근데 코스닥은 4500억 팔았어. 아니, 코스닥 3000번 해야 되는데 왜 팔고 있지 지금? 예. 안 믿는 건가 또? 이거 왜 파는 거죠? 이렇게 일찍부터? 코스닥은 원래 뭐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그냥 개인 매수 우위의 종목 시장이었는데, 공교롭게 이런 구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한 40여 번 지났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나고요. 그죠? 외국인 기관이 파는 쪽은 마이너스 나고, 외국인 기관이 잔뜩 사는 쪽은 플러스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수급의 논리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당분간 이럴 거라는 거죠. 예. 올라가도 코스닥이 더 셀 거다. 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며요.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예, 방향타를 잡고 있으니 우리가 딴 데 가서 놀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제가 봐서 뭐 코스피의 대형주군보다는 코스닥 대형주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클래시스 말고 아무리 작아도 3%야 지금. 예, 코스닥에 지금 상위 30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보통,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딴 거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주밋, 예, 확대를 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커지질 않네요. 예, 주밋을 발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은 좀 잘 준비를 해서 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더라도 여기 뭐 마이너스가 클래시스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보시면은 다 플러스인데, 근데 면면들이 만만치 않은 게, 알테오제는 이제 진짜 갈참이죠. 뭐 저쪽으로 갈 놈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지금 2등주가 에코프로비엠인데 10%, 뭐 에코프로 8.5%, AB헬바이오 13%. 그냥 이게 뭐 종목의 개별 호재 이런 거보다도 그냥 시장 자체에 대한 배팅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코스닥 ETF나 뭐 코스닥 탑 20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뭉태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ETF를 그렇게 사람들이 사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몰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ETF의 구성 종목들의 그 비중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연빵으로 사자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내가 종목 못 고르겠어 라고 해가지고 ETF의 어떤 섹터별 이런 것들에 넣거나 아니면 지수나 이런 거에 이제 넣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ETF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그 비중률대로 현물 매수가 또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이러다가는, 야, 제가 지난주 8.15 금요일날 나가서 코스피는 그냥 보합해서 놀 것 같고요.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코스닥은 한 5% 올라갈 것 같아요. 이랬는데, 야, 오늘만 해도 지금 벌써 3%가 넘었습니다. 오늘만 이런 식이면 뭐 5%는 주간 전망으로 얘기 드리기에 되게 좀
참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이거 훨씬 더 코스닥은 또 이게 지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딱 맞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올려버리고 이런 목표치가 제시되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열심히 뿜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리브스메드도 상 들어갔네. 우와, 저게 진짜 며칠 전까지 뭐 불과 지난주 수요일인가 공모가가 안 됐거든요. 55,000원. 예. 오늘 상쳐서 80,000원이 됐네요.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이더니만 대단합니다. 슈링로브 방금 7%인가 플러스 나오다가 또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금요일날 한마디로 이제 주어 터진 애들 있잖아요. 20%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 20% 난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올라와도 제한적이거나 좀 힘들다고 보는 거고, 당분간 물량 소화 내지는 과열권 시키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나머지 로봇주들 약간 이제 아주 과열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애들은 뭐 레인보우가 워낙 뭐 저렇게 또 힘을 내주니까 약간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인 흐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뭐 대단한 코스닥의 시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죠. 지난주 한 수요일까지도 참 이게 정책적으로 언급이 됐거나 뭐 어떤 뭐 비전이 제시됐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오늘 얘네들이 올라갈 일이 이렇게까지는 없었을 텐데, 뭐 에코프로를 지금 9% 그냥 너무 쉽게 올려버리고, 레인보우 덩치가 있으니까 14% 18% 올려버리고, 에이벨바이오 너도 그냥 올라가라 15% 올려버리고, 야, 이건 진짜 그냥 코스닥 지수 자체를 올려버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냥 동원이 됐다 또는 이제 미끼가 됐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시장.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어하는 사이에 그냥 또 2, 3일 그냥 쫙쫙 가버릴 거라는 거죠.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계속 와. 날짜가 끝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만약 뭐 날짜도 안 끝났는데 문자 안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9-0700번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답이니까.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급등해서 금요일날 크게 밀렸던 애들은 오늘 같이 뭐 유일로보틱스 상치고 레인보우 상치고 리브스메드 상쳤다. 그러니까 로봇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어올랐다 이런 애들은 지금 가는 거고, 너무 올랐다 이런 애들은 지금 힘든 거고, 금요일날 워낙 위에서 무게 거래도 많이 터지면서 내렸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며칠 정도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이고, 뭐, 3천당도 지금 8%까지 올라갔네. 40만원 거의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세네요. 에이벨바이오도 23만원. 야, 또 한번 흐름을 줍니다. 자, 뭐 고영이나 큐렉소 같은 거 상대적으로 좀 들어갔다고 하면 리브스메드 거의 상한가 근처 간 거에 대한 또 이게 뭐 옛날에는 큐렉소랑 고영밖에 없었어. 거기에 미래컴퍼니 정도 붙었는데 지금 이제 리브스메드가 하나 딱 더 큰 녀석이 들어와서 이제 의료 로봇, 요 수술 로봇 쪽 이런 거에도 약간 이제 그 그룹이 생긴 거죠. 또 대장 역할을 제가 봐선 큐렉소나 뭐 고영도 있지만 리브스메드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네도 그러니까 옛날 한 2, 3년 전에 전 그 루닛 같은 느낌인데 루닛도 맨 처음에 잘 나갈 때는 뭐 2030년까지 매출 10조에 영업이 5조 만든다 그러다가 요새는 루닛에 대해서 시각들이 별로예요. 뭐 유상증자도 잘 안 되고 회사에 돈은 없는데 뭐 사업은 계속 벌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금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리브스메드도 자기네들은 맨 처음에 그 뭐 도전 목표가 그 미국에 지금 300조 하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하고 이제 맞짱 뜬다 이렇게 얘기를 상장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회사인데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1조 이제 후반대겠습니다만 300조 원 나오는 미국 기업하고 이제 격차가 크잖아요. 마치 우리 지금 뭐 급이 약간 다르지만 현대차랑 테슬라랑 뭐 내용이 다른데 현대차가 마치 이제 옵티머스랑 로보택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약간 유사 테슬라식으로 이제 멀티플을 받는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강력하게 미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리브스메드도 사실 지금 보면 그런 뭐 그 로봇 수술과 관련된 기기의 매출이 엄청나진 않은데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다빈치라고 하는 여러분들 왜 종합병원 큰 데 가보면 가끔 플랜카드가 뭐 다빈치 뭐 설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걸어놓은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지금 로봇 수술 쪽 그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회사의 그 첨단 기기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도입하면 그렇게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얘네들 목표는 하여튼 지네들의 그 기기가 예, 미래 뭐 아주 뭐 50년 100년 뒤는 아니고 몇 년 뒤에 이제 걔네들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 근데 너네는 가능성도 없는 거를 왜 얘기하니 뭐 이렇게 볼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믿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각이 또 바뀌는 거죠. 1조짜리가 300조한테 도전하는데 시장을 나중에 한 2, 3년 3, 4년 뒤에 뭐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니네가 좀 시장을 뺏어올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을 훨씬 쳐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 이거 지금은 다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건 모든 종목들에다 주관적인 해석이 다 붙는 겁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다 붙지요. 예. 이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오산이고요. 다 그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관적인 해석을 철석같이 하고 믿고 있느냐의 게임 아니겠어요? 진짜 믿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나도 신조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해서 누구한테 뭐라 그래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이 종목들이 흐름이 올고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돈 두고 해서 하나라도 더 살려고 할 거고.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냥 그런 뭐라고 할까 도전 의식이 생긴 거예요. 예. 코스닥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를 믿는다 이런 항상 이제 올라가다 빠지면 맨날 기사가 저는 솔직히 뭐 정부를 믿고 샀는데 이렇게 돼서 뭐 괴로워요. 회사가 뭐라 그랬는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의미가 있을까요? 뭐 누가 좋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다렸다가 뒷북 쳐가지고 한참 뒤에 사가지고 물린 케이스들도 되게 많고 이게 뭐 좋다 그럴 때 처음에 들어가서 물리지 않는데
항상 이것저것 재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들어간 게 너무 시간적으로 늦으니까 그런 거죠. 10만원짜리가 뭐 50만원 가는데 내가 47만원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2, 3만원 먹었다가 50만원 찍고 나서 30만원 가면 결국 17만원 터지는 건데, 사실 개인들의 플레이가 대부분 그런 성격들이 많잖아요. 물린 분들의 면면을 보면 10만원이었는데 50만원까지 갔던 걸 못 팔아서 물렸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그건 물리기도 어렵죠. 50만원이 내려와도 하다못해 2, 30만원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물렸다는 분들 보면 이 좋은 종목을 항상 거의 끝단에서 사신 경우에요. 더 간다 그때도 10만원짜리가 50만원 되면 당연히 8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 여기선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러고 들어간 케이스들이 대부분 물리는 거지. 뭐 12, 3만원에 샀는데 물려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항상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뭐 야 이거 뭐 10에서 50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가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결국 2, 30 넘어가면 되네 이러다가 한 40, 50 근처 가야 이제 6, 70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막 불러대는 그런 상들이 나오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뭘 바닥에서 다 긁어가지고 뭐 3, 4배 오르는 걸 끝까지 다 먹고 나온다? 그냥 이 어느 한 종목이나 뭐 업종, 시장을 설계하는 핵심 멤버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은, 그런 커넥션이 없으면 사실 힘든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아주 찔끔 먹고 물릴 때는 확신 이후에 샀으니까 이제 기다려본다 이러다가 크게 물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지금 제가 봐선 뭐 돈을 갖고 미친 척 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같이 미쳐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못 먹는, 그냥 지금은 제가 봐선 제일 안전해 보이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뭐 코스닥 지수의 ETF를 사는 게 제일 맞아요, 제가 봐선. 이번에 2,000에서 5,000 올라올 때도 뭐 종목별로 물론 더 핵심적으로 많이 간 게 있겠지만, 뭐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입했다는 ETF가 100% 수익률 났다고 하잖아요, 며칠 전에 기사로. 여러분들 계좌가 100%가 올랐냐고요, 1년 사이에. 저런 지수 어쨌든 들어놓은 게 차라리 그냥 안전빵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수를 지금 3,000번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물론 뭐 바이오 사고 2차전지 전고체 뭐 로봇주 중에 또 기가 막힌 거 사가지고 뭐 3배 4배 먹어야지. 근데 나중에 진짜 3,000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지수형 사놓고 있는 게 3배쯤 올라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사고팔고 해가지고 내 계좌가 지금부터 요 땅 해가지고 지수가 진짜 3,000이라는 대기록이 생겼을 때 내 계좌가 진짜 3배쯤 불어났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 확률은 제 생각에 한 10%도 안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든다. 예. 그죠? 제가 금마무리 또 해야 되겠는데 9시 59분인데 예. 자, 끝에는 항상 뭔가 여운을 남겨드리면서 이렇게 금마무리 합니다. 자, 시장은 또 뭐 로봇주라고 지금 다 마시간 것도 아니고 올라올 녀석들은 또 올라오고, 뭐 지금 레인보우가 지금 1등 기업이 돼갖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하여튼 급등했던 로봇주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예. 레인보우는 오늘 뭐 그 외국 자료에 딱 등재가 돼갖고 세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뉴로메카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10이 됐으니 쫓아가서 뭐 플러스에 팔자 이렇게 막 생각은 마시고요. 지금 그냥 제일 또 앞장서고 있는 애를 하시려면 하시는 게 제일 맞다. 예. 지금 가상자산도 비슷해. 헥토파이낸셜 20% 올라 있는데 20% 올라 있는 애가 제일 선두예요. 여기 지금 2, 3% 올라 있는 애들 중에서 자꾸 째려보시지 말고, 어쨌든 당일 제일 센 애들이 임자인 것 같으니까 제일 센 쪽에서 놓으십시오. 자, 내일도 이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기필코 한 1000명선 한번 봅시다. 오늘 920명까지 본 것 같은데
내일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야 돼요. 내일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